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이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품을 파는 회사도 아니고 공장을 크게 돌리는 제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이오 꿈으로만 달리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움직이면 시장이 갑자기 웅성웅성해지는 종목, 바로 FN가이드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FN가이드 그거 뭐 하는 회사야? 왜 오르는 거야? 테마야? 실적이야? 이런 건 한 번 치고 빠지면 끝 아닌가? 근데 제가 오늘 결론을 미리 한 문장만 던져볼게요. FN가이드는 주식시장 안에서 돈이 도는 방식이 바뀔 때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종목이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하나 찍고 끝내는 영상이 아니라 왜 이런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다시 조명받는지를 구조로 설명해 볼게요. 1. FN가이드는 주식시장의 산소 같은 회사다. FN가이드는 한마디로 금융 데이터 리서치 인덱스 지수 기반의 정보 인프라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HTS, MTS에서 보는 기업 실적, 추정치, 컨센서스, 밸류에이션 지표, 섹터 분류, 펀드 ETF 구성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데이터를 모으고 누군가가 기준을 맞추고 누군가가 오류를 잡고 누군가가 업데이트해주고 누군가가 이벤트 분할 배당합 병무중 등을 반영해줘야 합니다. 그게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 특징은 이거예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반복 구독형 성격이 강해질 수 있다. 매출이 쌓이면 고정비 구조에서는 이익 레버리지가 커질 수 있다. 즉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숫자가 좋아지면 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왜 움직였나? 팩트부터 잡자 공시뉴스 핵심 4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FN가이드가 왜 움직였냐? 최근 이 종목을 둘러싼 흐름은 크게 4개 팩트로 정리됩니다. 1. 1월 27일 결산배당 공시주당 260원, 기준일 3월 31일. FN가이드는 보통주 1주당 260원 결산배당을 결정했고 배당 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로 공시보도에서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이 있다가 아니라 시장 심리가 배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요즘 시장은 밸류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밸류업은 말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배당, 자사주, 소각처럼 실행이 붙으면 시장이 반응합니다. 배당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직관적인 신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에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주주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는구나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배당을 보너스로 보세요? 아니면 회사의 체력 인증서로 보세요? 데이터 인프라 기업에서 배당이 꾸준해진다는 건 시장에 생각보다 큰 메시지를 줍니다. 2월 6일 임원 전민석 부사장 3천주 추가 매수 공시보도 그리고 2월 초 전민석 부사장이 보통주 3천주를 추가 매수했다는 내용이 보도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극단으로 갈립니다. 내부자가 샀다. 무조건 간다. 내부자 매수? 의미 없다. 둘 다 과해요. 내부자 매수는 보증서가 아니라 확률을 아주 조금 조정해주는 심리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배당 공시처럼 주주 환원이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 내부자 매수는 시장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최소한 내부자 시각에서 지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보진 않는구나. 물론 이게 주가를 계속 밀고 가려면 결국 다음 분기 다음 해에도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 수급이 붙는 타이밍에는 이 신호가 꽤 유용하게 쓰입니다. 2월 19일, 2월 24일 52주 신고가 뉴스 가격 이벤트 발생. 2월 19일과 2월 24일에 걸쳐 52주 신고가 경신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고가 자체보다 그 신고가를 만든 수급의 성격입니다. 2월 24일 기사에서는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외국인은 순매 도구만 4,851주, 기관은 순매 수팔만 2,966주 흐름이 언급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국인이 사야 진짜다. 그런데 코스닥 중소형주에서는 기관이 주도하고 외국인이 따라오거나 아예 외국인은 소극적이어도 기관 개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이 질문이 남죠. 이 상승은 실적 구조 재평가인가 아니면 테마 수급 트레이딩인가?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답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사밸류업 공식 자료 기업가치 재고 계획과 자사주 소각 FN 가이드는 KRX 공시 자료로 확인되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 있고 그 안에는 자사주 소각 보통주 73만 주 발행 주식 총수의 약 6% 같은 실행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장에는 밸류업을 말로만 하는 회사가 많고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FN 가이드가 최근 시장에서 밸류업 프레임으로 묶일 때는 이런 배경이 같이 작동합니다. 3. 테마 해석 왜 하필 지금 FN 가이드가 다시 보이나? 자, 이제 테마 얘기로 들어가 보죠. FN 가이드는 시장에서 보통 다음 세 가지 키워드로 엮입니다. 밸류업 주주환원, ETF 인덱스 지수 성장, AI 데이터 인프라 금융 특화 데이터. 여기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ETF 시장이 계속 커지고 테마 팩터 전략형 상품이 늘어나고 데이터 기반 투자 퀀트 자동화 리밸런싱 같은 방식이 점점 일반화되고 그 과정에서 지수 인덱스와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죠. 그러면 누가 수혜를 받느냐? 운용사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ETF는 결국 어떤 지수 어떤 룰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의 산업이니까요. 그래서 금융 데이터 인덱스 공급사는 시장이 구조적으로 커질수록 같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여러분은 ETF를 상품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룰 규칙의 산업이라고 보세요? ETF가 늘어난다는 말은 그 룰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데이터 인덱스 생태계가 커진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4. 이번 상승을 단타 테마로만 보면 놓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이 오르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뭐야, 또 AI야? 데이터야? 그냥 테마인가 보다. 근데 FN 가이드의 특징은 테마 수급이 붙을 때도 있지만 동시에 밸류업 배당 소각 프레임이 있고 가격 이벤트 신고가가 나오면 기관 수급이 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에서 소비되는 스토리가 단선이 아니에요. 배당 주주환원 신뢰, 소각 주가 주당 가치 개선 기대, 데이터 인덱스 구조 성장 기대, 내부자 매수 심리 보강, 신고가 추세 추종 수급 유입 이렇게 여러 요소가 동시에 얽히면 단타로만 보던 사람들도 이거 생각보다 진지한데 하면서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5.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 리스크 위험 체크.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로 갑니다. 상승 이유만 알고 끝내면 그건 뉴스 요약이지 투자 분석이 아니죠. FN 가이드는 분명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지만 리스크도 아주 명확합니다. 리스크 1 프리미엄이 먼저 붙는 종목은 프리미엄이 먼저 빠진다. 밸류업, AI, 데이터, ETF 이 키워드들은 시장이 좋을 때 프리미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 꺾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실적이 완벽히 따라오기 전에는 프리미엄부터 빠지면서 주가가 꽤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 근처에서는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익이 더 늘어날 근거가 뭐야? 배당은 계속 유지돼? 인덱스 사업이 진짜로 커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흐릿해지면 조정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리스크 2 수급 구조 외국인 매도 vs 기관 매수 구간의 변동성. 2월 24일 기사에서 보이듯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순매도, 기관이 순매수였던 흐름이 언급됩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이 나와도 중간중간 흔들림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이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판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구간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리스크 3 내부자 매수는 확정 신호가 아니다. 전민석 부사장 매수는 분명 심리에 도움이 되지만 이 신호 하나로 무조건 간다는 결론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내부자 매수는 확률 조정이지 방향 확정이 아닙니다. 6.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투자자 유형별 전략 시나리오. 이제 현실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FN 가이드를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밸류업 배당 관점. 이 관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배당 정책이 유지 강화되나? 자사주 소각 같은 실행이 이어지나? 이 관점은 보통 추격 매수보다 조정 시 분할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배당환원 프레임은 단기 급등을 쫓기보다는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매력도가 다시 올라오는 구조가 많거든요. 이 ETF 인덱스 성장 관점. 이 관점은 조금 더 산업 구조 변화에 베팅하는 겁니다. ETF가 커질수록 인덱스 생태계가 커진다. 그 과정에서 FN 가이드 같은 사업자가 수혜를 본다. 이 논리죠. 이 시나리오의 체크 포인트는 하나예요. 인덱스가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되는 비중이 실제로 커지고 있나? 이게 확인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흔들려도 스토리 훼손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인덱스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면 프리미엄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3테마 추세 트레이딩 관점. 이 관점은 냉정합니다. 신고가 돌파 추세 매매, 거래량 감소 이탈 정리, 테마 꺼지면 미련 없이 종료. 여기서는 기업 분석보다 가격 수급 거래량이 우선이죠. 다만 이 방식은 원칙이 없으면 급등 다음날 흔들림에서 감정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7. 오늘 결론 FN 가이드는 왜 움직였고 앞으로 뭐가 변수인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FN 가이드가 최근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테마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재료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1월 27일 주당 260원 결산 배당 05도 밸류어 프레임 강화, 2월 6일 임원 3,000주 추가 매수 심리 보강, 2월 19일 2월 24일 52주 신고가 추세 수급 유입, 외국인 순매도 기간 순매수 흐름 언급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음. 밸류업 자료에서 자사주 소각 73만 주 약 6% 같은 실행말이 아닌 실행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의 변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주주환원 배당 소각의 일관성, 인덱스 데이터 사업의 성장 가시성, 수급기간 주도 흐름 유지 여부와 시장 분위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은 FN 가이드를 배당 주는 데이터 인프라로 보시나요? 아니면 ETF 인덱스 성장의 구조적 수혜로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관점을 남겨주세요.